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문헌정보학 개론 시작한 지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웬만한 내용은 다 다뤘다고 생각하는데 글쎄 일부 빠졌을 수도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다 다뤘다고 합니다. 이제 남은 건 한 두 가지 정도. 일단 문헌정보학에 대한 이제 전체를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문헌정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눴고, 이제 그 다음에 문헌정보의 영역이 꼭 사서만 키우는 학문인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헌정보학의 출발이 도서관학이라는 학문이었고, 도서관학이라는 학문은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전제로 만들어진 학문이었고, 그 학문이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도서관에 관련된 기능, 도서관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력 양성이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주로 그 기능성에다 초점을 맞췄고 기술에다 초점을 맞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학문이 되었던 학문이 성장하는 과정에는 그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되고, 그 뿌리, 자기 학문에 대한 뿌리, 자기 직업에 대한 뿌리, 그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윤리관, 철학에 관한 내용들도 다루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개되고 확장되어지는 과정 속에 과연 사서가 도서관만을 위한 존재인가에 대한 의문도 생기기 시작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60년대서부터 컴퓨터 사이언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도서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사서들의 역량이나 사서들의 행위들도 상당 부분 이제 연결되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할까, 아니면 그 시기쯤 해서 도서관이라는 공간과 일반 사회에서 일어난 많은 그 정보 서비스, 정보 시스템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굉장히 복합적으로 비교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부 도서관학에서는 다큐멘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그 일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서에 대한 얘기들, 정보 처리에 대한 얘기들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문헌정보의 학문, 소위 말해서 도서관학이 라이브러리 사이언스에서 인포메이션 앤 라이브러리 사이언스로 발전하는 거죠. 물론 그 발전이라는 것에는 그 문헌정보학, 도서관의 또는 도서관 학문에 대한 철학 자체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확장성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학문이 시작할 때와 조금 더 다름없다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지만 별 차이 없이 도서관학, 문헌정보학 모두 다 관심은 기술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기 도서관학이 만들어졌을 때는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을 양성하기 위함이고,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프라이빗한 사적 공간과 개인의 어떤 소셜 소사이어티들, 그 사회적 활동 속에서 그런 그 독서 클럽이라든가 사교 모임의 한 모습으로 존재했거나, 아니면 기관, 도서관이라든가 연구소들이 자기 연구와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좀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했던 공간, 이제 그런 것들이 일반화되어지고 공공도서관이 생겨나면서 더 많은 인력이 요구되어지고, 그 인력들이 일할 때 그 일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 또는 그 도서관이라는 공간의 표준화 작업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대부분 어떻게 나타나냐면 분류와 목록이라는 형태로, 즉 그 도서를 배열하고 서비스하는 그 과정을 하나의 그 표준화하는 작업이겠죠. 업무를 하나의 그 매뉴얼을 만들면서 그 인력을 양성하게 되면 좀 어디 가서 일을 하든 누가 일을 하든 비슷한 행위와 비슷한 환경을 구성해 줄 수 있는, 그렇게 성장했던 것이 서서였고 도서관 학이었습니다. 이제 그게 60년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가 도입되어지고, 컴퓨터라는 이제 기술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이름으로 정보 서비스의 정보 시스템에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즉 우리가 사용했던 분류나 목록이 검색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라는 이름으로 컴퓨터에서 이용되어지기 시작하고, 그 컴퓨터 기술은 단지 도서관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지식산업, 정보산업이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정보 처리들, 문서 관리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초기 단계에는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타이프라이터 기능이, 워드 프로세서 기능이 컴퓨터로 들어오고, 그래픽 기능이 컴퓨터로 들어오고,
모든 회계 관리해주는 기능들, 우리가 소위 엑셀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수치 해석 분야들도 다 컴퓨터로 들어오고, 통계 처리도 들어오고, 또 우리가 소위 지식산업, 정보산업에서 논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전부 다 컴퓨터로 다룰 수 있게 됐고, 심지어 지금 와서는 VR이라는 Virtual Reality, 가상의 공간, 게임,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컴퓨터라는 기계 속에서 우리가 가상이라고 설정한 공간 속에서 표현이 그래픽이 될 수도 있고 텍스트가 될 수 있고 음성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요즘은 소리가 아니라 그 냄새까지도 잡아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4차 산업의 핵심이 되고 있는 소위 우리가 그 뭐라고 부릅니까? IoT라고 부르는 분야. 인풋, 아웃풋 테크놀로지에 관련된 얘기들은 뭐냐면 센서에 대한 얘기들 합니다. 사람과 기계가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 그래서 기계가 읽어드린 힘이 온도도 읽을 수 있고 속도도 읽을 수 있고 지진 같은 흔들림도 읽을 수 있고 동작도 읽을 수 있고 거리도 읽을 수 있고 무게도 읽을 수 있고 모든 걸 읽어드리는 센서, 인터페이스 그거와 사람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현재 컴퓨터 기술이 거기까지 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은 그것의 가장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되어진 그 이론들을 완성했던 학문이다. 왜냐하면 도서관이라는 조직은 잘 체계화되어진 정보 처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가 입수되어지고 입수되어진 정보가 가공되어져서 분류와 목록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배열이라는 방식을 취해서 사람들이 언제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룹핑해주는 인간이 갖고 있는 사고의 틀 속에서 어떤 것들이 모이고 어떤 것들을 구분짓고 어떤 식으로 배열하고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도서관 이야기를 학문 속에서 성장시켰고 60년대 이것이 인포메이션 사이언스라는 보다 더 확장되어지기 시작했으면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들,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점점 커지고 성장하고 있는 것이 문헌정보학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라면 거기서 파생되어질 수 있는 몇 가지 관련 분야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독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 리터러시, 책을 읽거나 글을 읽는 행위. 왜냐하면 이게 정보 서비스의 정보 시스템의 가장 출발점이거든요. 그것이 문학이 되었던, 소설이 되었던, 인문학이 되었던, 사회과학이 되었던, 공학이 되었던 그런 것들을 읽고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힘. 그것을 이제 책에서 찾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매체 중에 하나가 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책에 대한 역사는 5,0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가장 중요한 미디어 중에 하나. 소통, 교감. 어떻게 전생의 미디어인 것이죠. 기록에 대한 얘기죠. 기록을 어떻게 하면 생산해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가 사람에게 언어를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동작을 담을 수 있는 표현 방법들을 만들고 상징적인 표현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라는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문자는 그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문화 코드와 일치하고 있는 왜? 그들의 생활 습속들을 표현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린 단지 보다라는 단어가 우리 그때 아바타라는 영화에서 보면 그 I see you라는 단어를 쓰고 보다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상황마다, 환경마다, 문화마다 다를 수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인지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놓고 보면 읽는다는 행위, 쓴다는 행위, 듣는다는 행위, 보다는 행위 이 모두가 다 한꺼번에 해서 우리가 넓게 얘기하면 독서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헌정보학을 학문하면서 도서관에 대한 얘기를 하고 도서관을 어떻게 정의할까 하는 얘기들을 많이 나눴고 도서관의 정의를 귀납적으로 우리가 쳐다보면서 나눴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화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문화도 리터러시에 대한 얘기. 도서관이 특히 공공도서관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영역은 무언가? 그 리터러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지역으로 이사를 왔을 때 그 사람이 그 지역에서 같이 소통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했을 때 찾아가는 곳 그것이 곧 도서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도서관보다 훨씬 원론적으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사회화 또는 학습, 어떤 지식에 대한 얘기를 전달해 주는데 그 지식도 엄청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그 사람이 소화할 수 있고 그 시대가 그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키워갑니다. 어렸을 때는 대화하는 법, 글 읽는 법,
서로 친구와 사귀는 사교에 관계된 얘기, 에티켓에 관계된 얘기, 자기 지역의 역사에 관계된 얘기, 서로 인류의 글로벌 속에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얘기들이 성장하면서 학문적 영역을 나누고 그런 서로 다른 영역에서 다르게 이해하고 해석되어지는 전문성에 대한 얘기를 점점 키워서 우리가 대학원, 박사과정 그 이후의 과정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은 막 얘기하면 정말 리터러시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씩 이해하고 해득하면 그 수준의 사람들과 모여서 또 새로운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그 커뮤니티가 또 그 속에서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성장하는 것 속에서 평생 학습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어디? 그곳이 곧 도서관이다라고 우리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 리터러시를 서로 만들어가기 위한 작업이 뭘까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게 독서. 그 초기에는 독서는 주로 책을 읽는 것에 대한 얘기하고 책을 읽는 방법, 책을 읽고 문해력, 단지 글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글자를 통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말하는 행간을 읽는 것이라는 얘기들도 많이 쓰는 것이 어휘가 갖고 있는 의미들이 조금씩 다른 것을 우리가 적절한 어휘를 고르는 법에 대한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적절한 어휘를 써서 상대편을 설득하거나 상대편에게 내 생각을, 내 주장을 전달하는 일을 하고 상대편도 교감하는 일을 하고 이렇게 소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 성장 과정 속에서 하나씩 단계별로 이것이 학문적 성장이었던 사회적 자기 교류의 성장이었던 그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한다면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영역이면서도 또 다른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몫으로 독서라는 영역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독서라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다고 취급하면서도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독서는 어려서 습관되지 않으면 커서 습관 붙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독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고 듣는 것은 그냥 우리 살아가는 방법의 하나뿐이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쉽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읽는다는 것은 코드에 대한 문자에 대한 텍스트에 대한 이해력이 먼저 생겨야 하는 것이고 그 글자를 읽을 수 있는 힘과 그 글자를 읽는 시간, 노력,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그 속에서 글을 하나하나 이해해가는 과정, 굉장히 오랜 지난한 시간이 요구되어지는 행동들이죠. 그러니까 어려서 습관되지 않으면 커서 책을 읽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책을 읽는다는 것, 독서를 한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린 나이에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평생을 두고 자기가 써먹는 도구인데 이 도구는 어려서부터 습관들이지 않으면 커서 갑자기 만들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독서 지도라는 것은 어린 나이에다 초점을 맞추고 어린이 친구들에게 독서에 대한 교육과 독서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이유도 그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책을 읽는다는 행위, 책을 읽는다는 도구적 방편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습관되어지 않은 일이고 그 습관을 통해서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독서, 책을 읽는다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다와 쓰다와 듣다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누군가 읽으면 누군가 듣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누군가가 읽으면 읽는 것을 다른 형태, 쓰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 또는 말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어서 말하고 듣고 쓰고 읽고가 네 개가 어떻게 보면 독서란 이름 속에 녹아 있는 다 같은 맥락의 얘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독서를 너무 단순하게 책을 읽는 것, 어렸을 때 책을 읽을 때 굉장히 똑바로 바로 앉아서 책을 어느 위치에 놓고 읽고 하는 읽는 기능성에만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했지 진짜 중요한 것은 책을 읽는 것은 즐거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어렸을 때 습관이 되어지는 작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습관을 갖는다는 것은 억지로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것이고 그래서 부모가 책을 아이에게 읽어주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그냥 읽어주는 게 의무사항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면 아이는 그걸 들으면서 듣는 연습도 하고 부모와 교감을 하고 자기가 호기심이 발동하게 되면 스스로 찾아 읽는 연습을 하게 되고 글자를 깨우치게 되고 그 글자를 깨우친다는 것은 굉장히 고급 언어까지 사용할 정도로
자기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책 읽기는 중요한 것이고 그 책 읽기는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어떤 정보를 습득할 때 가장 빠른 방법이 뭘 것 같습니까? 그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차라리 글보다는 만화가 좋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압니다. 왜냐하면 기차, 그 기차를 글로 설명할 때는, 말로 설명할 때는, 또는 이것을 어떤 문자로 표현할 때는 상당히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보여주면 금방 받아들여요. 백문이 불여일견? 아무리 100번 말을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보여줄 수도 없는 것이고, 본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행위지만 또 전달하기 위해서는 보여주는 행위도 필요한 것이고,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가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한 것이고. 근데 차라리 독서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린아이에게는 그 보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정보 획득에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글자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힘은 굉장히 무한한 상상력을 동반합니다. 보여주는 것은 딱 정해졌습니다. 어떤 모습, 장면들이 딱 정해졌죠. 여러분 영화를 봤을 때 영화에서 보여주는 문, 영화에서 보여주는 문을 여는 소리, 영화에서 보여주는 사람이 발을 걸어가는 모습, 걸어가는 소리, 이런 것들은 눈을 감고 있어도 보일 정도로 똑같습니다. 근데 책 속에서 그걸 표현할 때 사람이 길을 걷는다라든가 문이 삐걱하고 열린다 했을 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문의 모습,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걷는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다르다고 자기의 경험 속에서 투영해서 그 모습을 상상을 통해서 자기가 그려내는 거죠. 내가 삐걱거린다는 소리를 듣고 삐걱거리는 문이라고 했을 때 내가 보았던 경험 속의 문은 어떤 문이지? 어린아이는 그런 경험도 부족하고 그런 것을 이해할 만한 역량도 안 되고 하니까 단순하게 장면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빠르고 수월한 줄은 알지만 그것에 그냥 방치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글을 읽는다는 것도 힘들어지고 글을 통해서 이해한다는 작업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글 읽기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 그래서 독서, 문화, 독서론, 독서 기술, 독서 요법, 그 치료 부분까지도 확장해서 그래서 그 영역이 문헌정보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서관이라는 사설하는 이름 속에 가려져서 조금 등한시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서가 독서 지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내가 아이들에게 독서 지도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약간의 우리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사서가 배우는 전문성 속에 독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와 독서가 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를 말하는 거죠. 물론 도서관이 옛날부터 책을 중시했기 때문에 모든 것의 행위는 독서로부터 출발하는 줄 뻔히 알지만 이 독서를 우리가 강제화시키고 강요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독서를 시키고 책을 읽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하는 작업이 도서관 전체 업무에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그 속에서는 상당히 큰 비중으로 독서를 다루지만 도서관의 큰 영역에서 놓고 보면 독서는 이미 깨우치고 익혔어야 할 도구적 장치일 뿐이지 도서관이 지속적으로 그것에 끌어줄 수 있는 환경은 아닐 수 있다. 물론 이것도 제 그냥 가정의 생각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인데 이제 그렇게 놓고 본다면 독서를 지도하는 것이 사서의 몫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이 만약에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다면 독서 지도 부분을 독립적인 전공 영역으로 개발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물론 국문과나 국어교육과에서 독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만 그분들이 하는 독서의 얘기와 우리의 독서 얘기가 같은가 다른가는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문헌정보학의 좀 주변 확장성을 놓고 봤을 때 영역 중 하나는 크게 독서가 있고 또 다른 한계를 얘기한다면 기록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록의 얘기는 도서관 얘기, 책의 얘기와 같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록이 요즘 세상에서 기록은 전자기록이 더 중요한 내용이 되어지다 보니까 전자기록, 전자 콘텐츠, 전자 문서, 책 글쎄요. 21세기 와서는 콘텐츠라는 단어가 책이라는 단어와 기록이라는 단어와 뭐 심지어 영화라는 단어와 음악이라는 단어와 이 모든 것들을 전부 수합해서 그냥 콘텐츠라고 말을 해도 다 소통할 만큼 콘텐츠라 이름이 포용성도 커지고 차라리 콘텐츠라 이름으로 얘기를 나눴을 때 우리가 훨씬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책을 읽는다는 행위와 영화를 본다는 행위와 음악을 듣는다는 행위들이 옛날에는 모양도 다르고 공간도 다르고 기술도 달랐지만 지금은 하나의 공간에서 여러분 스마트폰을 쥐고 타이핑도 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이 모든 게 다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기기 하나에서. 이제 이렇게 바뀌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들 또 옛날에는 다양한 기술과 다양한 기법과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했던 것들이 이제는 도리어 더 단순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얘기 멀티미디어는 없다. 우리가 아는 것은 멀티 펑셔널 싱글 미디어에 대한 얘기를 할 뿐이다. 멀티 알고 있는 멀티미디어에 대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티미디어하는 것이 말대로 미디어가 다양하다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는 하나인데 펑션이 다양해졌다는 얘기와 같은 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라는 것도 초기의 기록은 문자 또는 그림을 담는 방법,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글씨를 쓸 수 있는 종이라든가 판이라든가 그다음에 연필 같은 도구들에 대한 얘기와 그것을 통해서 표현해지는 기록, 문자, 그림에 대한 얘기했지만 지금 와서는 그것이 훨씬 더 확장성을 갖고 있고 전자로 가면서 아까 컨텐츠라는 이름으로 기록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우리가 왔다라고 놓고 보는 것인데 이 부분 역시 굉장히 중요한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문헌정보학이라는 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 잠깐 소외되어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왜냐하면 도서관에서 취급하는 것은 5,000년 동안 책이라는 이름으로 전개되었죠. 도서라는 이름으로 전개되었지만 알고 보면 이 역시 초기 출발 단계는 문서라는 형태일 수밖에 없겠다. 그냥 분량 자체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책이라는 것만큼 부피가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적은 분량의 것들. 심지어 문서류들, 소위 공문서 같은 것, 선문서 같은 것들, 계약서 같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고 시도 쓰여진 것들도 있고 지금은 시는 시집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여러 개의 시를 하나의 책으로 묶어내는 형태이지만 과거에는 한 장의 하나의 시들이 돌아다닐 수 있고 그것이 도구 자체가 점토판이거나 점토판에 글을 쓰면 얼마나 많이 쓸 수 있을까? 그 우리가 많이 쓰려고 하면 점토판이 얼마나 많아질까? 파필스 역시 굉장히 많은 두루마리 형태로 얼마나 많이 감아야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글이 남을까에 대한 얘기. 심지어 우리가 주간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수레, 5수레 분의 책을 읽어야 한다. 모름지기 군자라면 했을 때 5수레 분량의 주간을 모아놓고 지금 페이지로 따지면 몇 페이지나 될까 하는 거죠. 글쎄, 웬만한 집에 있는 책장 하나 분량을 못 벗어나지 않을까? 라고 보는 것이고, 그럼 그 당시 생산되어진 정보량을 놓고 따지면 그것이 대부분이 그만큼 많은 양이라고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기록에 대한 얘기들은 초기 단계는 거의 같이 컸지만, 한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이나 박물관이나 아카이브는 초기에 그걸 구별할 만큼 자원들도 충분하지도 않았고, 그만한 가치를 가진 자원들을 모아놔도 한 공간에서 충분히 이용 가능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나눌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것이 성장하면서 점점 더 쪼개진 것은 기능화되어졌기 때문에 박물관에서 취급하는 것들은 거기에 적절한 형태를 가진 것들만 모으기 시작했고 책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록은 문서 형태로 소위 우리가 책이라고 부르는 이전 단계 또는 책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공개되어진 것보다는 공개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얘기.
보존, 어떤 증거적 가치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성장해서 지금 우리가 기록을 얘기하는 것들은 행정 처리에 대한 얘기라든가 어떤 사건, 역사적 부분에 대한 역사적 어떤 사실을 증명하거나 드러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 심지어 여러분들이 놀러가서 찍은 사진, 도서관은 취급하지 않거든요. 도서관은 이것이 화집이 만들어지고 화보로서 어떤 일정 규모가 되지 않는 한은 잘 다루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헌정보학에서 특히 도서관에서 책을 제외한 다른 것들을 우리 뭉뚱그려서 그냥 비책자 자료라고 하고, 비책자 자료에는 지도도 들어있고 음반도 들어있고 그런 낱장의 조각 문서 같은 것들도 있었지만, 이제 그것이 점점점 기술 세분화되어지면서 완전히 기록이라는 영역으로 벗어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이것 역시 문헌정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내용은 늘 제가 갖고 있는 궁금증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우리가 왜 도서관이라는 공간에 매여 있어야 하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제 나름대로 해결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했는 것이,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굉장히 잘 정제되어지고 잘 정의되어진 공간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무엇을 내가 구할 수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굉장히 익숙한 공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예측 가능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이용할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단지 그 과정과 공간이 상당히 넓고 그 행동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넓은 공간과 많은 장소와 사서들이 요구되어지는 것이지, 실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굉장히 단순할 수 있습니다. 책을 구입하고 구입한 책을 조직하고 조직한 책을 이용하고 기간이 경과되어지면 폐기를 하거나 보존하고, 그 일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축적되어진 것이 도서관이 갖고 있는 장소에 대한 얘기고, 이 장소가 많으면 그 도서관에 대한 위력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고, 그 위력은 시대적 가치, 역사적 가치, 문화적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이제 권수는 불명확하다만, 하버드 대학의 1000만 권의 장서라는 것이 설마 하버드 대학생들이 1000만 권의 장서를 매일 읽지는 못한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1000만 권을 현재 하버드 대학 한 4, 5만 명 학생이 1000만 권을 다 읽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버드 대학이 1000만 권의 장서를 갖고 있는 이유는 뭘까? 그 1000만 권의 장서는 현재 이용되어지는 것은 뭐 200만 권, 100만 권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면 그것만 읽어도 충분할 테니까. 그럼 그 이상의 것들이 갖는 의미는 시대적, 문화적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죠. 축적되어지고 누적되어진 우리의 문화, 우리의 역사, 우리의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그 소장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소장 가치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니까, 결국 도서관은 그 문화적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자기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그 기능성을, 자기의 영역을 넓힐 필요는 없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60년대 들면서 컴퓨터 사이언스가 발전하고 이 사회 전체가 정보 시스템 쪽으로, 정보 산업, 지식 산업 쪽으로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성장이 21세기에서는 지식 산업이라는, 아니 세대 자체를, 그 시대 자체를 지식이라고 정의 내릴 정도로 중요한 가치를 발휘하고 있다면, 도서관에서 하는 일들이, 그와 조금 더 다름없는 일들이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사서는 충분히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무엇이 부족했을까 하고 돌아보니까, 아, 사서들이 가졌던 것은 이미 정해진 공간과 정해진 목적 속에서 일을 했을 뿐이지, 그 목적을 설계한다든가 새로운 기능을 개발한다든가 새로운 수요를 창조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간과할 수밖에 없었다. 왜?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한정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을 서비스하는 방법들도 한정된 공공 서비스이고 한정된 재원 속에서 할 수 있는 역량들은 충분히 발휘했지만, 그 이상의 것을 발휘할 만한 아이디어, 창의적 사고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서가 도서관을 벗어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동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헌정보학의 또 다른 분야라는 이름으로
기록에 대한 얘기, 독서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지금 이름은 명명하지 않았지만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헌정보학의 넓은 얘기. 저는 이것을 지식 서비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할 줄 아는 역량을 가진 사람을 서비스 디자이너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헌정보학도들이 현장에서 자기 스스로가 확장시켜 가야 하고 자기가 가져야 할 어떤 덕목, 가져야 할 새로운 어떤 가치로 인식하고 그것을 수용해서 자기들이 학생들이 나가야 할 영역은 굉장히 폭이 넓다. 독서 쪽에 큰 그림들도 있고 물론 이 독서적 얘기뿐만 아니라 문헌정보학 학문 속에서도 전통적인 분야를 다룰 수 있는 소위 책이라는 매체라는 그 자체만 찾아볼 수 있는 서재학이라는 큰 영역도 있습니다. 주로 서재학 영역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은 아직 제 스스로가 서재학에 대한 정의를 확정짓지를 못했기 때문에 서재학이 과연 문헌정보학의 부분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관심 갖게 할 만큼 제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어지면 한번 따로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그 부분과 도서관을 벗어난 사서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지식산업, 지식서비스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그걸 더 세분화시키면 안에는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독서 지도 업무도 있을 수 있고 사서교사도 있을 수 있고 서비스 디자이너의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까 서재학이라고 말한 부분들은 매체에 대한 연구들이니까 여기에 덧붙이면 출판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포함할 수 있는데 출판 서재학 영역을 제가 애써 문헌정보학 영역에 끼워넣지 않은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같이 동행해 오면서도 그분들과는 좀 쳐다보는 시각이 다름이 있다. 그래서 저것조차 우리가 문헌정보학이 끌어안기 시작하면 문헌정보학이 너무 넓어지고 넓어지면 조금 더 뭐랄까 좀 분산되어지다 보니까 좀 관심이 좀 집중도가 떨어질까 싶어서 그 두 부분 서재학이라든가 출판 부분은 제가 별도로 나중에 그 영역에 대한 얘기는 따로 하겠지만 문헌정보학의 또 다른 분야라는 이름으로 끌어들이지만 않았을 뿐이지 굉장히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일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한다면 아까 말한 대로 독서지도에 대한 얘기, 기록에 관련된 얘기, 지식 서비스에 관련된 얘기, 서재학에 관련된 얘기, 출판학에 관련된 얘기. 이런 것들을 가만히 쳐보면 전부 지식산업의 한 분야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더하면 데이터 사이언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애써 집어넣지 않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경과하면 우리 것이 되거나 독립된 새로운 영역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21세기 지식산업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영역들 상당 부분 지식이라는 이름을 달았기 때문에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또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어떻게 보면 문헌정보학의 이제 마지막 강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어진다면 한 번은 총정리로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